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금시장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금 한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들 깜짝 놀라셨죠? 오늘 이 기록적인 가격기에 숨겨진 진짜 이유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가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금 한돈에 106만 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오늘 이 놀라운 숫자에 대해서 그냥 올랐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는 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금값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부터 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실물금이냐 ETF냐 이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듣는 금값이 다 같은 금값이 아니라는 거. 뉴스에 나오는 가격, 은행 가격, 내가 직접 살 때 가격이 다 달라요.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국제 시세대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램당 한 25만 원 정도여야 하거든요. 근데 국내 은행 기준가는 24만 3천 원 정도예요. 이 차이는 대체 뭘까요? 여기에 뭐 세금도 붙고 유통비용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론가니 은행가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내가 금을 살 때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죠. 그게 바로 이 106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가세 10%에다가 또 금은방 마진 같은 게 싹 다 포함된 말 그대로 최종 가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실물 금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보세요. 내가 살 때는 106만 원인데 이걸 다시 팔려고 하면 89만 원밖에 못 받아요. 와, 순식간에 17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이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의 차이, 이걸 바로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금을 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되판다? 그럼 그냥 16%에서 18%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마이너스 18% 깔고 들어가는 게임인 거죠. 단타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그 배경에 있는 핵심 이유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값을 위로 확 밀어 올리는 딱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째가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다는 거. 둘째는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쪽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뭐랄까 금값에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있는 거죠. 특히 환율이 문제예요. 지금 달러당 1,450원도 넘었잖아요. 이게 국제금값에다가 부스터를 달아주는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국제금값 오르는 거 더하기 환율 오르는 거 이렇게 되니까 국내 금값은 막 2배로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피난처 자산, 이게 딱 지금 시장 심리예요. 세상이 불안하고 특히 저기 중동에서 무슨 일 터질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땐 믿을 건 금뿐이다 하면서 너도 나도 금을 사려고 몰려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왜 금값이 올랐는지 알아봤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상승세가 계속되는 거죠. 만약에 국제 금값은 온스당 5,300달러를 넘고 환율도 지금처럼 1,450원 위에서 계속 버텨준다? 그러면 국내 금값은 한돈에 107만 원, 심하면 1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잠깐 숨을 고르는 거예요. 단기 조정이 오는 거죠. 반대로 국제 금값이 5,250달러 밑으로 살짝 내려가고 환율도 1,440원 아래로 좀 안정되면요. 가격이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한 102만 원에서 104만 원 사이까지요. 바로 이럴 때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들어가는 소위 줍줍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이 상태로 옆으로 가는 겁니다.
보합세죠. 국제금값이나 환율이나 지금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그냥 조용하면 가격도 한 105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다음 방향을 탐색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 전략을 짜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매일 시세 보면서 사고 팔고 하는 단타 스타일? 아니면 10년, 20년 보고 그냥 묵묵히 모아가는 장기 투자 스타일? 이 둘의 전략은 완전히 180도 달라야 합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더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그냥 끝입니다.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110만 원 되면 판다. 102만 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걸 딱 정해놓아야 해요. 남들 산다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격이 살짝 빠질 때, 아까 말한 시나리오 2 같은 때죠. 그때 나눠서 사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제발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자다?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오늘처럼 막 급등하는 날 있잖아요. 이럴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매달 얼마씩 꾸준히 사 모으는 거, 그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자한테는 타이밍보다 시간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럼 저는 완전 처음인데요 하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고점에서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차라리 내가 금에 투자할 돈이 100만 원 있다면 한 20, 30만 원어치만 사서 맛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은 큰 판을 버릴 때가 아니라 살짝 발만 담가볼 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금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꼭 하는 고민이죠. 실물 금을 살까? 아니면 금 ETF를 살까?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물금, 그러니까 골드바 같은 건 딱 손에 쥐면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아까 보셨죠? 사고 팔 때 비용이 16% 넘게 들고 이거 어디다 보관하기도 애매해요. 반면에 금 ETF는 그냥 주식처럼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고 비용도 싸요. 단점은 내 손에 진짜 금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세요? 이 든든함? 아니면 편리함? 사실 제일 좋은 건 둘을 적절히 섞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죠? 다 잊어버려도 이것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오르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즉, 추격 매수 금지. 둘째, 가격이 빠질 때가 기회다. 조정 시 분할 매수.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정말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니 엄청난 가격 상승은요, 그냥 숫자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안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과연 금은 내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최후의 밭일까요? 아니면 잠시 잃었다 사라질 투기의 파도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55원, 3월 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찍었던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원화가 다시 1450원 위 약세 구간으로 밀려난 하루. 여기서 밀려났다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압박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표현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원화가 1450원 선 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제 약 1440원이었는데 오늘 1455원 근처에서 마감했으니까 무려 15원이나 뛴 겁니다. 하루 만에 1% 넘게 올랐다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외환시장에서 하루 1% 변동은 정말 큰 움직임이거든요. 최근 일주일 흐름을 보면 이 변화가 더 극적으로 보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2월 26일만 해도 1421원까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3월 1일에 1.1%가 껑충 뛰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오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럼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뛴 걸까요?
지금부터 오늘 환율을 움직인 핵심 이유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밖의 이야기, 바로 외부 요인. 둘째는 우리 내부의 이야기, 국내 요인. 그리고 마지막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바로 수급 요인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외부 요인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그리고 작전이 계속될 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투자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확 몰린 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데요. 달러가 강해서 오른 게 아니라 원화가 겁을 먹고 밀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달러 자체에 무슨 엄청난 호재가 생겨서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 원화 같은 통화들이 말 그대로 쫄아서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국내 요인이죠.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잖아요. 특히 이번에 새로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시장이 좀 놀랐어요.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2026년 내내 금리를 안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신호가 아주 강하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우리는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돈을 맡기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달러겠죠. 이러니 원화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처럼 외부에서 충격이 딱 왔을 때 방어막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바로 돈의 흐름, 수급입니다. 그동안 우리 코스피가 50%나 오르면서 정말 좋았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원화로 많이 바꿔 들어왔는데 이게 원화 가치를 좀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팔고 나가야겠다 하면서 주식을 팔고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가져나가는 흐름이 생긴 거죠. 여기에 앞서 말한 불안 심리까지 더해지니까 달러 쪽으로 돌이 더 쏠리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늘 환율이 왜 올랐는지 과거를 분석해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미래를 내다봐야겠죠. 그럼 내일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원화가 강해지는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중동 관련 뉴스가 좀 잠잠해지고 미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돌아온다면 환율은 1435원에서 1445원 사이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혹시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해볼까 하고 생각해볼 만한 시점인 거죠. 두 번째는 반대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는 시나리오죠. 중동 긴장이 더 심해지고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면 환율은 1460원을 뚫고 147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대로 원화 자산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두는 일종의 위험 분산, 해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기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특별한 뉴스 없이 당국의 구두 개입 같은 게 나오면서 1445원에서 1455원 사이 좁은 구간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럴 때 어설프게 짧게 사고팔기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보기 십상해요. 차라리 나는 1440원에 사겠다, 1455원에 팔겠다 이렇게 딱 목표가를 정해놓고 자동 주문을 걸어두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시장을 보실 때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중동에서 또 무슨 소식이 나오는지. 둘째, 밤사이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두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1440원과 1460원. 144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원화가 다시 힘을 찾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1460원을 뚫고 올라가면 약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오늘 환율이 왜 이렇게 뛰었는지부터 앞으로 펼쳐질 3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핵심 체크 포인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이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